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선 15만 서브스크라이브를 만들어주신 애창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드디어 이제 김정은 살판이 난 것 같습니다. 죽을 판이라는 게 아니고 살판 난 거 아니에요? 죽을 판이 아니 그동안 사실 지난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우리 김영광 실장 늘 말씀하신 대로 쇠파이프로 폼페이오하고 트럼프한테 진짜 죽지 않을 만큼 터지고 그 다음에 저 푸틴한테 가서도 좀 보면 냉대당하고 왔습니다만은 지난 4월 16일 그리고 이번 5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이른바 발사체 전술주도 무기 미사일 아니고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어제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공통적인 이야기는 네. 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대화의 동력을 뭐 유지해 나가자 뭐 이런 네. 얘기를 뭐 어리부리 양쪽에 뭐 둘이 한 얘기니까. 네. 근데 저 미국 쪽에서는 CVID, FFVD 네. 뭐 완전한 비핵화를 네. 강조를 했고 네. 노력하기로 했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거는 네. 뭐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 4월 11일. 네. 그 얘기에 뭐 그건데 네.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김정은과 문재인 이 채널은 네. 북한 식량 지원이라는 이제 그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자신도 네. 그 이번에 뭐 화력 시범하고 하면서도 네. 미국 심기 안 건드리게 뭐 단거리 제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는 뭐 어제는 저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뭐 원내대표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네. 빨리 쌀 지원하자. 예. 오늘은 서른 의원이 예. 식량 지원했으면 북한이 무력 시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뭐 북한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우리 남조선에 있는 분들도 북한의 뜻을 100% 이해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 한 2200~300년 전에 당시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그 관계 같네요. 우리 흔히 천고마비라고 합니다만은 네. 당시 흉노족들이 강력한 무력을 갖다 바탕으로 이따금씩 중원을 밟고 나면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 이제 중화민족들은 갖다 쌀 갖다 바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 연속선상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나라 때 보면은 뭐 악비가 그 진회가 있을 때 그쪽 막 그 오랑캐들이 천도로 내려오면은 그랬잖아요. 아 일단 쌀 줘서 좀 달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인질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질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네. 북한 식량 지원을 놓고 네. 또 이제 뭐 엄청난 내부적인 뭐 갈등이 요인이 이제 터져 나오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북한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뭐 낯선 또 풍경이에요, 그죠? 아니 낯선 풍경은 아니죠. 낯익은 풍경이죠. 낯익은 풍경이죠. 좀 약간 좀 감기 걸리실 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 지금 그 우리 북한 체제가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도 결국 식량난이었어요.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식량난에 대한 그 식량난의 진실을 알게 된 김일성이가 그걸 받고 충격을 받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온몸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닙니까? 자, 요 이제 우리 김영광 실장이 그야말로 잠깐 책을 좀 보여주시죠. 아니 앞에 제목. 이게 이제 어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이제 이 김정일이 근데 이 김정일이 나 김정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하기와라료라고 네. 저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라고 적기라고 깃발인데 있습니다. 적기 저 평양 투파는 오래 했고 네. 북한 내부 사정했는데 이런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그 앞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일성은 평생 보면 이런 얘기를 해왔죠 인민들한테 모든 인민들이 기와집에 비단옷 걸치고 고깃국에 네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김일성입니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죠. 기와집에 뭐 비단 뭐 옛날 뭐 봉건 시대 얘기고 핵심은 그건데 김일성이 왜 죽었나? 아들한테 이제 다 물려놓고 뭐 경제 잘 되려니 뭐 보고 있는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농촌에서. 그래서 김일성이 하기하라로는 네. 뭐 정통한 이건 뭐 92년 1월 3일 황해남도 신천군의 협동농장을 김일성이 아침 일찍 방문하고 네. 그냥 뭐 지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게 아니고 한번 가봤어. 얘기를 갔더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김정은이 지방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김일성이 어느 농장원은 아침에 풀죽을 먹고 배를 채우고 있었다. 죽만 먹고 무슨 힘이 나오겠는가. 이 곡창지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풀죽을 먹고 있는데 난 충격을 받았다. 이 김일성이가 50년 정치를 한 결과가 인민들 죽 먹이는 거냐. 그래서 아들 불러서 다그치고 뭐 하고 하니까 아들놈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 김정일이가 아버지 핵 보유하고 뭐 그러니까 김일성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김일성이는 할 수 있는 거지. 야, 핵 얘기 그만하고 인민들 밥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 기딴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방향을 정해줘서 제네바 핵 합의가 94년 말에 타결이 된 거죠. 그 전에 김일성은 죽고. 자, 근데 요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애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 보면 그동안 여러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김일성이 이제 70이 되던 게 82년 아닙니까? 그때 보면 아들인 김정일에게 사실 권력 승계를 서서히 다 맞추기 시작했고 80년 중후반에 가면은 드디어는 호위 총국 등에서 김일성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모든 보고를 김정일이한테만 합니다. 그렇죠. 뭐 수령님은 나이 드셨네. 나이 드셨는데 뭐 그냥 번거로운 일들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이제 91년, 92년 가면 드디어는 최고인민군 사령관까지 겸하게 돼요. 그렇죠. 김정일이. 그래서 군과 당과 정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91년, 92년 그 무렵인데 그래도 그 틈새 속에서도 누군가 김일성이한테 흔한 얘기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김일성이 진짜인가? 자기 아들이 늘 올리는 데 부분에서 다르거든. 갔다가 쇼크 먹고 밀어붙였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김정일을 중심으로 기득권 세력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가닥을 잡아준 거예요. 아들놈은 뭐 국제제재에 있더라도 핵무장 하겠다는데 핵무장이 아니다. 네. 저기 농업우선, 그다음에 경공우선, 무역우선 3대 원칙을 김일성이 천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얘기대로 했으면 먹고 사는 지장 없죠. 야, 농업에 집중하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94년 7월에 죽습니다. 그렇죠. 92년도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급하게 이건 다 기록에 김일성 그 어록에 다 남아 있는 건데 하면서 전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전기가 안 되니까는 비료도 생산 안 되고 농업에 많은 손실이 있지 않느냐. 뭐 일일이 다 비료 빨리 해야 된다. 비료가 안 되니까 농업이 안 되고 이렇게 외치다가 94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 놔두고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아버지 죽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던 이게 거죠. 음모로 이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묘양산 그 특각 가서 그 긴급 시술만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차단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음모론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예. 김정일이는 네. 어떻게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95년에 큰 물 피해가 났다는 이유로 그렇죠. 큰 물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네. 똑같이 WHO와 FAO를 불려들어가지고 그 식량기구. 식량 세계 식량 농업기구하고 불러들어가지고 WFP 세계 식량기구 불러들어가지고 실사를 하도록 해줬어요. 실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WFP하고 FAO가 낸 실사 자료를 보니 심각하고 3월 29일부터 4월 며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100만 톤 이상 부족하다니까 우리가 메꿔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 김정일이가 그때도 성공했어요. 그때도 그 매년 100만 톤씩 쌀을 외부에서 동량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1995년 그 큰물 피해 대책위원회 만들어진 이후로 95년 73만 톤, 네. 98년 103만 톤, 네. 2000년 154만 톤.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네. 2002년 뭐 97만 톤에서 계속 100만 톤 가까이 이제 해왔는데 김정은이 목표는 아버지 했던 대로 매년 지금 그
FP하고 FAO가 요청하는 것도 한 130만 ton 정도잖아요. 130만 톤.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올 연말까지 핵실험하고 뭐 ICBM 실험 안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제가 총력전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한번. 자 보세요. 94년 이제 10월인가요? 제네바 합의 이후에 95년에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도 15만 톤 쌀을 쌀 줘 15만 톤 줬죠. 15만 톤 줘. 국제 차원에서 한 100만 톤씩 쌀이 들어가는 거 매년 아니에요? 들어갔죠. 그리고 10년간. 그럴수록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저는 성량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가운데 98년에 그들이 이야기는 ICBM의 가장 초기형인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죠. 계속 그러다 2002년 되면 드디어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플루토늄이 아니라 농축 핵 우라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차 우리 이른바 북핵위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007년까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고 매년 30만 톤의 비료와 대략 한 50만 톤의 쌀을 주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차관 형태로. 근데 그 결과가 뭐죠? 2006년 10월 9일 제 1차 북핵 실험이고 주문 줄수록 점점 저들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드디어는 이제 다종화, 다양화, 경량화, 소량, 소형화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ICBM의 수소폭탄 달았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또 줘야 우리-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황 대표님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은 네. 쌀 지원 체계 못하겠죠. 그러나 네. 또 이것도 그럼 뭐 2002년부터 뭐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는데 왜 이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 계속 지원했냐? 인도적 지원이라는 포장 때문에 우리가 걷어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다시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말아야 니들이 그렇게 해갖고서 95년부터 해서 지금 24년 이후에도 식량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니들 구조적인 문제고 구조개혁이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못 주겠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제 고사가 되든지 진짜 살기 위해서 개혁해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